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료 수집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전에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을 얘기하면서 연어를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진술이 바뀌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이재명 전 대표와의 관련성을 진술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 보좌관했던 사람이 전화한 것이 맞냐고 묻더군요. 이번 추석 전에 78년 된 검찰청이 폐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절대 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뤄낼 수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럼 검찰은 왜 이렇게 국민들께 인심을 잃었나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이 그 비상하다는 머리를 가지고 갖은 변명을 하면서 그 촉박한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 파기환송 판결이 역사상 유례없는 판결이었다는 것, 그리고 절차적으로 완전히 사법권의 독립을 해야 하는 판결이었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노골적인 정치 판결이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 이른바 쉴드를 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대법원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까지도 냉철하게는 동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전 정권에서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른바 잡기 위해서 성남 시절부터 있었던 일까지 모두 펼쳐놓고 갖가지 무리한 수사를 해가면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면 증거를 조작까지 해가면서 기소하고 재판에 임했다는 것, 그렇게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무리한 짓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인식이 결국 검찰청 해체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동력이죠. 윤석열 정권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이화영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이 실체가 없으니까 갑자기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후에는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국민들 누구도 연어 한 번 소주 한 잔 먹었다고 진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발언하신 그 위원님도 연어 한 번 소주 한 잔에 진실을 허구로 바꾸지는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연어와 술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그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실체, 그 10가지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일당은 수감기간 동안 거의 매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있었다면 그 회의와 진술 세미나가 단지 몇 번에 그쳤겠습니까? 즉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게 셀 수 없이 진행된 진술 세미나, 즉 회의와 그에 따른 말맞춤입니다.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물적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논란이 있지만 검찰은 김성태가 북쪽에 돈을 보냈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해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검찰에서 이재명을 이른바 엮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화영이 이러한 김성태가 보낸 돈은 모두 이재명 방북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 문장만 얘기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 회장을 구속시킬 때 보고했습니다 라는 말, 뇌물로 구속할 때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것처럼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이재명은 이 윤석열 정권이 어떤 트집이라도 잡아서 결국 거꾸로 때릴 것 같고 나는 구속돼 있고 갈수록 구치소 생활은 원칙 하면서 힘들어가고 이 태세로 가다가는 징역 10년은 너끈히 살릴 수 있다는 검사의 말은 헛말이 아닌 것 같고,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도 작살내버리겠다는 말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구속된 지 8개월이나 되어가는 상황에서 저녁에 연어를 먹게 해주고 소주를 먹게 해주는 나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 같은 검사의 행동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렇게 나를 관장하시는 검사님이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김성태와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김성태는 야, 이미 이재명 끝났고 이화영 당신이 이재명 방북 돈이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너도 살고 나도 살아. 이화영 당신이 부인해도 나는 말할 거고 그럼 당신만
부인되는 부인하는 거고 이재명은 겨울꼴인데 당신만 죽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과정이 계속됩니다. 전직 국회의원이고 경기부지사라는 사람도 구속되어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한마디만 검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구속된 지 8개월 좁은 방에 갇혀 장차 아들의 안위까지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입니다. 김용 사건의 유동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것이죠. 쌍방울이 기업 IR 자료에 그것을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썼다면, 그래서 방북 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해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애초 사실관계 규명이 목적이 아니었던 검찰은 다른 배치되는 증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 정권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사는 모두 이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검찰에게는 뼈아프겠지만 검찰청 해체라는 것으로 귀결되었겠죠. 전 보좌관이 전화했다고 하니까 전 보좌관을 국감장에 나오게 하자고요? 워낙 사실이 아닌 말을 자주 하는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니 보좌관이 전화했는지도 쉽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만, 자, 맞다고 하더라도 내가 몰락에 걸려서 있지도 않은 생죄를 뒤집어쓰게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맞다는 여러 증거와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그럼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그 전화했다고 하는 전 보좌관을 국감장에 부를 일이 아니죠. 그 보좌관을 불러서 당연히 억울하게 전화했지 이런 답변을 들어보겠다는 건가요? 김건희라는 참 이상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부인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차마 영부인을 어떻게든 못하겠고, 이제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전 보좌관을 온갖 임에답지 못할 말로 악마화해서 흠집 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사실인 양 전 보좌관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자성하시기 바랍니다.